또 몰폰이라고 해가지고 네, 하시는 분들 계시고 바로 하시네요. 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명문이 아니 제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했다는 게 공부하다가 잠들다가 공부하다가 공부하다 잠들었대. 야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나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양쪽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맨 처음에 이제 ASMR이 약간 유행이 이제 귀파 주는 걸로 이제 유행이었거든요. 사사세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급격하게 피곤해지네. 아니 그거 들으면 잠 진짜 잘 와요 그거. 남이 쩝쩝대면서 먹는 거를 왜 들어야 되나? 저희는 스트레스 안 드리죠? 아유 전혀. 그다음 조금 늦었네요. 아니 있었거든요. 아니.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고품격 힐링 토크쇼 청담 살롱 그 영광의 화려한 5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담 살롱의 호스트 일산의 아들 고향의 아들 MC 염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청소년을 넘어서 청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기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기병 청년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인데도 열일하는 고양시의 아들 최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고양시 큰 아들 우리 최창원 씨도 나와주셨고요. 자, 저희가 조금 더 표정이 지난주보다는 아마 조금 더 여유로워 보이실 겁니다. 지난주에 아침 9시 20분에 녹화를 시작해가지고. 야 편집하면서 보는데 저도 굉장히 졸리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아시겠지만 녹화한 날이 이제 어린이날 연휴입니다. 우리 연휴 이제 5월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연휴인데 오늘 연휴 마지막 날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분의 어린이 시절은 어떠셨습니까? 기병 씨는 어떤 어린이였어요? 보나마나 말 잘 듣고 저는 이제 사고 안 치고 뭐. 근데 진짜 어렸을 때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제가 아직도 선명한데 동네에 나가면 그 예쁜 누나들이 예쁜 귀엽다고 누나? 이렇게 막 쓰다듬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동네 어디죠? 고양동입니다. 고양동. 같이 그거는 아주 선명히게 남습니다. 그 이유 없었기 때문에. 야, 그래요. 요새는 또 그런 또 정들이 없죠. 어린이들 보고 맞습니다. 시끄럽다 그러고 노키즈존이다.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있죠. 우리 창원 씨 어릴 적은 어떠셨습니까? 어린이 시절. 저는 좀 그때도 굉장한 인싸였던 것 같아요. 놀이터를 가면은 이제 제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들고. 그래 맞아. 놀이터에서 꼭 놀고 있으면은 처음 보는 애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껴서 놀고 싶은데 막 거기서 이제 제일 우두머리가 이제 너 어디서 왔냐 막 이런 거. 우두머리요? 우두머리. 센데요. 그 짱구에 나오는 그 치타처럼. 치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뭐 그때도 워낙 이제 뭐 활발했고 하다 보니까. 거의 매일 이제 놀이터만 나가서 놀고 놀이터를 세 탕씩 뛰는. 그렇죠. 이제 놀이터도 원정 가는. 좋습니다. 옆 단지 놀이터. 맞아. 그 잘 사는 아파트나 그런 데는 좀 약간 새로 지어진 아파트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놀이터가 좋아. 그것도 선점을 해야 돼요 또. 맞아. 가가지고 그 또 낭만이었습니다. 맞아. 야,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옆 동네 옆 단지 아파트에 진짜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재밌는 놀이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원정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또 거기 사람들끼리 만나면 또 교류도 해요. 맞아요. 그렇죠, 옆 단지 친구들이랑. 네. 근데 요즘은 또 뉴스 보니까 그 자기 단지 어린이가 아니면 놀이터를 또 못 쓰게 막으려고 한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맞습니다. 제가. 어떻게 뭐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옛날처럼 우리 놀던 그 놀이터처럼 요즘 놀이터들이 스릴이 없습니다. 뭔지 아시죠? 요새 그 흙 있는 놀이터들도 많이 없고. 그렇죠. 안 그래도. 네네네. 맞아요. 그거 아시죠? 옛날에는 이제 모래 놀이터가 많았는데 맞아요. 요즘은 그걸 뭐라고 하죠? 재질이 약간 그 우레탄 폼 이렇게 단단한 거 그런 거 그런 아니에요? 폼 깔아놓고 해가지고 물 나오고 막. 그렇죠. 근데 안전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그 어렸을 때 그렇게 흙도 만지고 흙도 퍼먹고 맞아요. 중요합니다. 진짜 그것 때문에 면역력도 올라가고 막 그런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워낙 또 이제 뭐 항의하는 학부모 민원 넣는 학부모들이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위험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참 놀이기구가 이게 좀 놀이터가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릴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새 신축 아파트를 놀이터 가보면 너무 재미없어요. 애들이 무슨 재미를 느낄까? 약간 이렇게 그 밧줄 올라가다 좀 한번 기어 떨어지고 막 이렇게 그럼요. 하고 이렇게 해야 재밌는데 미끄럼틀인데 스릴 있게 촥 내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 놀이터들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어른들이 맨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어릴 때 막 마음껏 뛰어놀면서 또 퍼먹고 해야 맞습니다. 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그래도 아직 그거의 거의 마지막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모래사장에 놀았으니까요. 네네네. 아 모래놀이라고 할 때 참 재밌었는데. 아 놀이터 얘기하니까 참 재밌네. 그렇죠. 약간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네,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 세 명의 어린 시절은 이제 거의 10년, 20년 전 이제 우리 창원 씨는 이제 35년 전. 35년. 35년이요? 이야. 그때 태어났지 전에. 왜 공격을 하시는 거죠? 이건 거의 뭐 이런 기습을 당하다니. 이렇게 암살 시도를. 그러니까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35년 전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부록이 넘어야 되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어린이날이라서 이제 어린이들 행사 많이 하고 왔는데 참 그 요새는 어린이들 보기도 일단 굉장히 힘들고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어린이들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뭐 저는 어쨌든 돈 버는 입장이라서 조금 피곤하고 애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 좀 다소 좀 불편하고 네네. 이랬지만 또 그렇게 또 챙겨주시고 아이들 이렇게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행사라도 하나 같이 구경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을 또 보니까 참 나는 나중에 부모가 되면 이렇게 사람 많고 이렇게 정말 아침에 나오려면은 차도 막히고 할 텐데 이걸 애들 보여주겠다고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우리 부모님들도 또 어린이들 키우시느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 회차에 저희가 그 원래 스튜디오를 옮긴다고 했었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지금 눌러 앉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옮길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스튜디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다음 살롱 5회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청담 살롱 청년 청소년들이 주목해야 할 뉴스를 소개하고 함께 떠들어보는 시간 청소톡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기자님 제 양옆에다 주셨고요. 자, 오늘은 우리 박 기자님부터 속보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닌데요. 네. 우리나라도 좀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처음으로 국제 예, 뉴스를 다른 나라 얘기를 좀 걸고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우리 박 기자. 우리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1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네. SNS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저 근데 그 기사 그 며칠 전에 강의 준비하다 봤는데. 맞습니다. 네, 다양한 호주 나라에서 아니었나요? 호주가 작년 말에 해가지고 네네. 지금 올해 말부터 금지시킬 거고요. 네네. 뉴질랜드는 이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뉴질랜드 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뉴질랜드는 뉴질랜드도 그렇게 좋다는데. 근데 요새 또 호주가 그렇게 떠요. 호주요? 호주 엄청 많이 가요 요새 또. 호주가 또 새로운 여행으로요? 네, 여행으로. 뭐 예. 호주는 뭐 워낙 그 한국인들한테 이제 유명해가지고. 예.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바퀴벌레 이만하대요 진짜로. 거기는 이제 겨울이 없어가지고 뭐든지 다. 계속 자란다고. 미지의 세계입니다. 예. 그 뉴질랜드 호주 옆에 있는 거죠? 예. 아닌가요? 뉴질랜드가 이쪽에 있는 건가요? 호주 맞습니다. 이쪽에 있고 자, 오른쪽에? 호주가 있고 있고, 뉴질랜드가 오른쪽에 네, 있습니다. 붙어 있는. 네네네. 그렇군요. 뉴질랜드에서 호주에서 그 법안을 만든 뉴질랜드에서도 영향을 16세 미친 미만 거죠? 네. 아이 그 뭐라 해야 청소년? 이제 아동에 대해서 전면 금지하는 법은 추진되고 있고요. 아예 이게- 금지. 예. 이게 회사에게 이제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네. 위반됐을 경우에는 이제 좀 상당한 벌금을 오. 추징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야, 그러니까 아예 보는 것도 금지, 예. 사용하는 것도 그냥 금지. 계정을 생성하는 걸 차단시키겠다라는 법안입니다. 야, 그럼 뭐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게 로그인 안 하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네, 근데 이제 네네. 계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접속이 안 되게끔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취지는 뭐 그런 거죠, 이제. 예, 뭐 부적절한 컨텐츠로부터 너무 보호하고 많고. 아동에 노출되는 그 컨텐츠들이 위험하다 보니까 네네. 보호하게 대한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지금 이게 뭐 집권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이긴 하지만은 네. 이게 또 야당의 또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총리가 좀 밀어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추진 단계다 보니 조금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유럽보다 그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호주도 그렇고 예, 지금 호주 그쪽에서 좀 SNS에 대한 그런 게 좀 정책이 활발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이런 정책을 디지털 쉼표 정책이라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덴마크나 뭐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이런 법안도 만들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주에서는 부모님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SNS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작년 말에 추진이 되어서 올해 말부터 이제 계도 기간을 가지고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이제 취지는 그렇지만 이제 또 반대하는 입장 쪽에서는 뭐 표현의 자유가 그렇죠. 있을 수도 표현의 있고, 자유가 있고요. 예, 그리고 선택의 또 자유도 있고요. 아이들도
한 뭐 사람으로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중요한 자유라든지 뭐 말씀입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예,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우리 셋의 입장 한번 들어보죠. 창원 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6세 미만 아예 금지. 저도 전면 금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뭐 이제 뭐 세이프 서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SNS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은 사실 그게 이제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고 워낙 또 이제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어떤 청소년들 이제 아이들의 어떤 정서 발달에 조금 이렇게 뭐 위험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크고 나서 이제 SNS를 사용하는 게 예. 그리고 사실 어렸을 때는 그런 너무 SNS만 매몰된다기보다는 좀 바깥에서도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야 돼. 그렇죠. 현생을 살아야 돼. 인터넷 밖의 세상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 극히 일부만 보고 이 세상이 이렇겠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본인 눈으로 일단 예. 먼저 세상을 보고 예. 어느 정도 그 그렇죠, 자아가 그렇죠. 이제 형성이 되면은 예. 그때서 좀 SNS로 하는 예. 게 낫지 않나. 흔히 이제 커뮤니티에 빠져 사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현생을 현생을 살아야 살라고 된다.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병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하신 입장으로서. 뭐 저는 사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폴더폰을 저희가 썼었고, 그렇죠. 중학교 올라가면서 완연하게 스마트폰의 세상에 살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요즘 친구들이 해야 되나요? 지금 태어나는 선생님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과 패드를 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보다 접하는 시기가 최소 10년, 20년을 빠를 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내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이제 올해 6월까지 그 청소년 계정을 별도로 만드는 거 아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쵸, 비공개로 전환시키고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국제적인 정책과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혹시 초중고 다닐 때 핸드폰 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쵸? 사용을 못했던 저희는 것 내죠.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또 몰폰이라고 해가지고 네,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바로 하시네요. 이제 그 모를 리가 없죠. 공기계 같은 그렇죠. 거 쓱 넣어놓고 예, 아 이제 공기계를 넣으셨어요? 공기계를 이제 넣어놓고, 네, 넣어놓고. 예, 이제 진짜 핸드폰 갖고 있는 거죠. 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역시 아니었어요. 명문이 아니, 바로 제가 성격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있다는 게 그런 네, 아니, 그럴 수 유형이 있어요. 있었다. 그럴 수 그런 있습니다. 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예. 가끔 그럴 때 있긴 있었는데 아니면 이것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케이스가 요거였죠. 가죽. 그렇죠. 덮는 거. 이제 이거 덮어놓고 핸드폰을 빼고 케이스만 덮어놓고 핸드폰이 있는 척하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러면은 이제 유 경험자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세대가 갈리네요. 잔머리는 세계 최고입니다. 예, 아무튼 저는 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스마트폰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스마트폰을 썼기 네네네. 때문에 그렇죠. 예, 갤럭시 S2 막 이런 거 쓰셨나요? 노트 이런 거 나왔잖아요. 저는 이제 그쵸 LT 뭐 폰이었나 뭐 하여튼 있었는데 네. 가장 이제 초기 모델. 네네. 근데 어쨌든 고3 때 이제 막 스마트폰을 이제 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3 때는 워낙 이제 다들 입시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뭐 가죽 이거를 네네네. 저희 때는 이제 쓰던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때는 그냥 안 가져왔다. 네. 거짓말하지 말라. 진짜 안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제 몰폰했던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다 그런 사람 그랬었다더라. 한 명. 예. 네, 보고 한 거죠. 전원을 정하고 네,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그거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도 일단은 입장을 좀 밝히자면은 오.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오. 이게 빨리 도입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은 그 제가 이제 릴스나 뭐 특히 요즘 숏폼 시대를 오면서 이런 콘텐츠들이 이제 알고리즘에 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논문 준비할 때도 제가 그 관련된 기사도 확인하고 했었는데 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서 알고리즘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자극적인 콘텐츠를 시청하게 되면 계속 자극적인 걸만 추천을 네, 해서 이 플랫폼에 머무는 시간이 길게 만들도록 한다는 게 이게 뭐 의혹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밝혀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 그 회사들이 이런 아이들이 그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고 시청하고 사용하는 걸 막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권장하도록 장려한다.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비판이 좀 많았었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일례로 제가 그 제 인스타그램 그 MC 활동하는 계정에 이제 릴스를 하나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조회수가
한 50년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 알고리즘에도 많이 뜨고 그랬어요. 네네. 다른 알고리즘에도. 그래서 축구 작년에 FA컵 결승전 해가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맨시티랑 결승전 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단체 관람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나라 퀴즈 쇼를 해가지고 뭐 맨시티 팬한테 뭐 했는데 뭐 맨유의 팬한테 맨유의 레전드 선수 고르세요 했는데 뭐 알고 보니까 맨시티 선수라든지 어린 시절 사진 보여주고 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릴스를 올렸는데 반응이 터지니까 와 이거 좋다. 진짜 새로 고쳐가면 막 좋아요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댓글이 막 어느 순간 보니까 크크 뭐 맨유 팬 뭐 능지 수준 막 이렇게 올리고 막 뭐 입에 담지도 못할 막 이상한 험한 말들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디를 봤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11 어쩌고 저쩌고 08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생, 08년생 막 이런 애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막 그렇게 다는 거예요. 11년생은 몇 살이죠? 한 중학교 15살 중학생들 막 이래요 막 2학년? 네. 이런 애들이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댓글이 너무 다 그렇게 올라오니까 심지어 또 그걸 막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 막 애들이 그래서 네. 위로 올라와요 상단으로. 그렇죠. 그 당사자한테 DM이 왔어요. 제 당사자인데 이 댓글을 보고 상처를 받아서 아이고. 영상을 좀 내려달라 이렇게 오. 얘기했는데 또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 내리긴 좀 그래서 댓글만 없애겠다 그랬더니 알았다 하셔가지고 다행히 잘 넘어갔는데 보니까 실제 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험하게 댓글 안 달아요.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어릴 때부터 그런 콘텐츠들 보고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들 혐오하는 콘텐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게 좋다고 생각하고 웃기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좋다고 하면서 웃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SNS 사용 자체를 아예 막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플랫폼 회사들은 이 콘텐츠를 걸을 능력이 없어요. 할 의지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유튜브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는 페이스북 요새는 또 쇼폼에 또 가짜 뉴스가 엄청 많이 올라와요. 그 맞습니다.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데. 그리고 특히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정치라든지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양극단에서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콘텐츠들을 커뮤니티. 너무 많이 시청을 하다 보니까 그냥 정치라는 게 사실은 뭐 콘텐츠 10몇 초짜리 뭐 30초짜리를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돼야 되고 뭐 뉴스도 좀 챙겨봐야 되고 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정보들도 본인들이 직접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떤 한 단어 뭐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런 상대 후보를 비하하는 상대 진영을 비하하는 뭐 보수면은 뭐 꼴통이라든지 뭐 진보면은 뭐 빨갱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그 양극단에 있는 것들만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잘못된 생각들이 이렇게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금 작은 짧은 콘텐츠를 보고 아 세상은 이럴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플랫폼 회사들이 이걸 막을 방법이 저도 이제 릴스 넘기면서 야 이거는 정말 아니지 않나 싶은 건 신고를 하거든요. 네, 혐오 네, 콘텐츠 네. 유해 콘텐츠로 반드시 신고합니다 제가. 근데 한 번도 그걸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답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 회사들에게 자율성을 맡기면 이거는 절대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법안으로 금지시켜야 돼요. 한 16세 이하는 아예 뭐 가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 네. 예.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나요? 정말 중요한 예, 말씀이셨습니다. 예. 네네네. 공감합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네, 열분이 네. 나가지고. 근데 저희가 SNS 관련해서는 좀 따로 주제로 한번 네. 나눠서 다루기로 하고요. 호주에서도 이렇게 하고 좋습니다. 자 우리 박 기자님이 전해주신 속보는 우리 청소년 SNS 사용에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우리 최 기자님께서도 속보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은 그 일단 경로당을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로당. 네네.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서 가본 것 같은데요. 한 오. 두세 번 정도. 네. 가면은 되게 정겨워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고스톱 치고. 맞습니다. 예. 기병 씨는 혹시? 저는 이제 단지에 있는 경로당 가서 어른들 만나 뵙고 어. 이런 일에 공동체 활동이 있다. 향후 출마를 위해서 좀 인사도 드리고. 뭐 그렇다기보다도 동네 어른분들 만나 뵙고 예. 지혜를 좀 구하고 네네네. 지혜를 구하다. 경로당에서 지혜를. 네. 야 요즘 보기 드문 중에. 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경로당을 가장 마지막에 간 게 그 지방선거 때 이제 투표소가 저는 거기였었거든요. 네네. 경로당에서 맞습니다. 가끔 예. 그런 네네네. 마트에서 투표하는데 투표소도 있어요. 정말요? 엄청 많아요. 투표소.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전전이었나 하여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사실 네. 이제 청년들이나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경로당을 갈 일이 많이는 없는데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번에 이제 어울림 경로당이라는 이제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울림 경로당. 예, 이 공간 자체를 이제 노년뿐만 아니라 청년이랑 그다음에 중장년층에도 좀 개방을 하자. 그래서 모든 이제 세대들이 이제 어우러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 기반의 그 공동체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자고 해가지고 서울시에 지금 각 자치구별로 지금 어울림 경로당이라는 거를 이제 한 개소씩 이제 지정을 했고 2040년까지는 총 한 400개소를 좀 조성을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또? 아 근데 네. 그러면 좀 노인분들이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만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게요. 모든 궁금한데요. 경로당에 사실 다 해당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자치구별로 일단 하나씩 아마 시범 도입을 해보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경로당 자체가 이제 총 한 3가지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운영이 될 예정인데 우선은 이제 그 청년 연계형 프로그램, 자원봉사형 이제 프로그램. 나머지 하나가 이제 지역 연계형인데 이 지역 연계형은 뭐냐면 그 장소 자체에서 이제 소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공간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개방을 하는. 저희도 가서 공개 방송 한번 하죠 거기서. 좋은데요? 정답살로 공개 방송.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저희도 사실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세대를 아우르는 또 이제 네, 방송이고 네, 네.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지역 연계형까지 해서 총 한 이제 3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지금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지역 간의 어떤 갈등도 있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 맞습니다. 크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지금 우리가 심화된 상태에서 각자의 어떤 그 입장을 좀 더 이해를 우리는 이제 그거를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해 주세요. 또 이제 그 기성세대도 너네는 이거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갈등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이제 공동체 활동들을 좀 같이 하다 보면은 서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경로당 자체에서도 어떤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복지재단에서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24년도에 그 실태조사 결과 이제 경로당 이용 중단의 이유로 26.7%가 이제 이용자와의 갈등. 아니 제가 이용자와의 갈등.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네. 그 예를 들어서 내가 한 65세부터 노인이니까 한 68세예요. 이제 좀 어디 사회적으로는 좀 시니어 단계에 속하는데 그렇죠. 이 노인정에가 바로 막내가 된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네요. 야 커피부터 타와 이러더라. 예. 68세신데 막 그런다. 말씀하신 그게 약간 좀 두 번째 예. 이유랑도 연결이 그래서 되는데 많이 들었거든요. 6.7%가 이제 텃세입니다. 그래서 바로 68세야. 내가 68세인데 70세 뭐 형님한테 아이고 형님 이러고. 그러니까요. 예, 예. 뭐 80세 계시면 내가 80세야. 근데 거기 왕이 85세야. 그러면 막 고개 숙이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경로당의 어떤 지금 지금 이제 현재 지금 상황도 좀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맞아요, 한계점도 맞아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세대들이 같이 이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면은 내부적인 그런 지금 현재 문제들도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굉장히 또 좋은 이제 시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경기도라든지 전국 단위에서도 좀 같이 해보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세대 간에 아무래도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좀 네네. 장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또 잘 이렇게 실천이 돼서 해야 되는데 참 이 세대가 네. 어우러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건 참 좋다고 네. 봅니다. 예, 여러 가지를 좀 어울러져야죠. 여러 가지 네. 알려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경로당을 가지고 이렇게 또 활용하는 또 이런 사업도 있다라는 거 소식을 전달드렸고요. 우리 청년 세들도 또 너무 또 이제 또 너무 윗세대라고 해서 너무 막 꼰대 막 이런 이미지만 갖고 아예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럼요.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만나 뵈야 돼요. 예, 뭐라도 좀 해보고 대화라도 나눠보고 물론 조금 진짜 꼰대이신 분들 만나면 좀 피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건 정말 일부고. 정말 저도 이제 청년 활동하면서 제가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청년 세대가 그 교두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미래 세대와 기성 세대 간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미래 세대의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도 우리가 기성 세대에 전달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기성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도 우리가
잘 이렇게 넘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기지 않으면은 우리 대나 끊기는 거죠. 끊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저희 청년들이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뭐 기성세대 뭐 꼰대다 그냥 무작정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소통을 해보려는 이제 시도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목소리도 좀 들어주시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네. 어른들하고 얘기해보는 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시도를 가져야만 서로 오해가 풀리는 거죠. 맞아요. 이 현생을 살라고 하는 말이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진짜 만나보고 소통해보면은 맞습니다. 오해가 풀리는 게 세상은 존재할 것 그렇지 같습니다. 않다. 사실은 맞습니다. 생각보다 맞아요. 그런 자들도 좀 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볼 게 많은 소식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두 분의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청소톡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청담 살롱 네, 정답살롱 5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5회 함께할 오늘의 주제는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상과 스트레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일상은 어디까지고 쉼은 또 어디까지고 또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이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어려운데요?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거 좀 듣고 싶어요. 우리 두 분의 좀 그냥 쉬는 날의 일상 루틴 같은 거 좀 쉬는 날이요. 예, 쉬는 날에 이제 평소에 내 일상 루틴 출근하실 때 루틴 뭐 출근 어떻습니까? 할 네. 때는 네. 일단은 아침 뭐 한 7시 한 반 정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7시 반은 너무 늦네요. 한 7시 정도, 7시 반 사이. 아니 그 회사가 서울역 쪽에 계시잖아요. 네. 그 GTX 뚫리고 좀 출근 시간이 짧아진 겁니까? 네, 많이 이제 대폭. 그 원래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원래는 이제 한 7시 뭐 6시 50분 와. 정도. 네. 난 이렇게 못 살아 진짜. 저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7시 반쯤에 일어나서 예, 일단은 그래서 뭐 저는 이제 5시까지입니다. 9시에 네. 출근해서 이제 5시까지. 역시 좋은 회사.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생활권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한 6시 전후가 되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뭐 취미 활동하거나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예. 집에서 남들이 하는 거는 잘 뭐 거기서 뭐 이제 별다른 이제 의견은 없는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누워서 그냥 유튜브 보고 OTT 시청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뜨끔한데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기는 하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자기 전에 잠깐 뭐 예, 아니면 잠깐 뭐 뭐. 잠깐 누워서 예. 왜냐면 그거를 이제 뭐 퇴근하고 2-3시간씩 보다 보면은 왜냐면 끝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절제력을 또 잃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좀 최대한 밖에 나가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해보는 편입니다. 저는. 야, 월요일부터 금요일 평일까지 퇴근하고 꽉꽉 차 있습니까? 할 일들이 다? 그럼요. 예. 와. 그러면 회의도 퇴근하고 하고. 아예 집으로 안 들어가세요? 창원 씨는? 웬만해서는 일단 뭐 집을 들려서 뭐 간단히 뭐 환복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이제 재정비 정도는 하지만 재정비. 네. 2차 2라운드를 위한 재정비. 2라운드를 위한 좋은데요? 재정비. 네. 네, 그래서 왜냐면 저는 항상 이제 퇴근할 때는 요즘은 이제 GTX를 일부러 안 타고 GTX 안 타요? 저는 버스를 타요. 퇴근할 때는 왜냐면 버스에서 무조건 자야 되니까. 중요한데요. 네. 그리고 2라운드를 위해서 네네. 자는 예. 왜냐면 저는 보통 새벽 1시 넘어서 자니까. 와. 네, 이런저런. 아니 그럼 하루에 평균 취침 시간이 그럼 수면 시간 6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6시간보다 좀 적을 때도 있고. 네. 예, 근데 6시간을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유 건강에 안 좋아요. 평균 권장 시간 7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다양한 예. 위원회 활동도 한 번에 막 7개, 8개씩 한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게다가 또 석사도 그때는 같이 했었고 직장 생활도 같이 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절들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익숙해졌는데 진짜 안 돼요. 근데 이제 네, 일정 지금은- 줄이세요. 안 돼요. 다칩니다. 예. 예, 많이 쓰러져요 바쁩니다. 그러다가. 예, 좋습니다. 체력적으로는 안 힘드십니까? 저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좀 에너지를 많이 얻는 편이다 보니까 제가 뭐 보통 이제 진짜 골든 리트리버 스타일. 네, 그렇죠. 사람만 보면은 예, 저는 이제 예. 파워이기 때문에 꼬리를 이렇게 되는. 뭐 꼬리까지 흔들지는 않고 예. 네. 어찌됐든 이제 뭐 많이 이제 에너지를 얻는 편이라 되려 예. 네.
다행히도 제가 이제 활동들을 하는 게 이제 사람들과 만나서 이제 소통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체력적으로가 고갈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세네 달에 한 번씩은 그냥 하루에 그냥 집에 퇴근해서 쉬는 것 같아요. 세네 달에 한 번? 네. 세네 달에 한 번. 그러면 1년에 3번이네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에서 4번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그 좀 야박한데요? 네, 세네 달에 한 번인 것 같아요. 야, 한두 달도 아닌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아이들이 보면 진짜 기절합니다 지금. 네. 예, 아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주위의 반응이 와 진짜 저처럼 이렇게 와 갓생 산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약간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부분 약간 후자의 반응이에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봤을 때 뭐 왜 그렇게 뭐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안 하듯이 그분들도 너도 내 뭐- 삶을 평가하지 네, 마라. 약간 그 서로만의 그게 다 다르니까. 그런 그럼요. 게 또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창원 씨의 퇴근하고의 어떤 그런 매일매일 바쁜 그런 모습들이 피곤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창원 씨한테는 오히려 그게 약간 쉬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피곤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제 뭐 어떤 피로들을 네네. 이렇게 풀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예. 네. 그럴 순 없죠. 네, 예. 그거 그러면은 이제 그 피로를 풀 자격이 없죠. 예. 오직 이제 그 선택은 이제 제가 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뭐 직장에서 이렇게 문제가 영향을 끼칠 정도의 그쵸. 막 일하다가 막 갑자기 잠들고 막 이런 건 그러지는 아니고. 않습니다. 예. 예. 대단하십니다, 진짜. 엄청난 갓생을. 이 루틴이 한 몇 년 된 거예요? 제가 19년, 20년도서부터 일했다고. 와, 5년째. 5년째.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5년, 그러니까 15년 같은 5년을 산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이제 많은 활동들도 하고 정말 하루에도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을 넘어서 진짜 72시간 같은 삶을 산 적도 많고. 근데 물론 이제 그게 하다 보면은 보람이 많이 생깁니다. 보람을 그쵸, 많이 그쵸. 느끼고 예. 하나 두 개씩 이제 뭐가 성취가 되면은 거기서 또 다른 이제 그 동력을 또 느끼고. 네. 야, 이 정도면은 갑자기 창원 씨한테 어디 딱 던져 놓고 하루만 집에서 쉬어봐라 하면은 모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는 약간 좀 자괴감이 느껴져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던져두고 하루만 여기서 놀아라 하면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쉼이 아닌. 네. 아니 그 삼성 헬스 쓰십니까? 네네. 그 하루에 몇 보 건지 좀 봐주시면 안 돼요? 11,000보, 만보. 만천보. 네. 와, 저 하루에 10,000보씩 좋은데요? 진짜 많이 네. 걷는 건데. 그런가요? 여행 갈 때는 사실 야, 뭐 많이 걷기도 하는데. 아예 목표치를 10,000보로 해놓으셨네. 예, 목표치 자체가 만보예요. 와, 아니 이거 원래 기본이 8,000보로 돼 있거든요, 삼성 헬스. 네. 예, 이거 올리셨네 목표치를. 네. 네, 저는 하도 이거 워치 차면은 매일매일 알림이 오거든요. 네네네. 오늘 목표 달성했어요, 못했어요. 자꾸 달성 못했다고 자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얘가. 짜증나가지고 목표치를 6,000보로 줄여버렸어요. 박수 쳐줘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목표를 대단한데? 달성할 수 있어요. 이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아무튼 네. 우리 김영 씨 하루 루틴은 그렇고요. 우리 김영 씨래. 우리 예. 창원 씨 하루 루틴은 그렇고요. 우리 김영 씨는 저는 이제 뭐 백수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제 지금 여유가 백수 생활 많죠. 몇 년 차죠? 백수 생활 지금 개월 차인가요 지금? 뭐 개월? 3개월 차? 3개월 차.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어땠어요? 대학 다닐 때 이제 학교에 충실히 했죠. 어. 제가 동아리를 했는데 네네. 동아리 방이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라꾸라꾸 침대랑 다 있거든요. 오. 그래서 뭐 집을 안 오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다가 잠들다가 공부하다 하기도 하고 공부하다 잠들었대. 이모저모 이렇게 좀 야.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나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야. 양쪽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야, 두 분이서 참 진짜 이 공감하십니까? 공부하다 잠든 거? 그럴 수 있죠. 정말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잠은 쉬고 자. 예, 그래서 그러고 이때 이제 백수가 돼가지고 네.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스스로 약속하는 게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오전에 좀 공부를 해보자 해서 제가 그땐 좀 연락을 좀 닫고 이제 독서실에 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통 하는 일들이 거의 막 뭐라 하죠? 퍼포먼스가 있긴 하지만은 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막 서류 작업도 해두고 네네. 그래서 카페도 갔다가 독서실 갔다가 뭐 길에서 하기도 하고요 하면서 별의별 곳을 다니면서 작업하고 놀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뭐 보통 몇 시에 잠드십니까? 잠은 한 1-2시 자는 것 같아요. 반드시 다 와서 비슷비슷하네요. 네. 다 취침 시간이 와서 좀 다 제 스스로만의 또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OTT 좀 보다가 아, 올리브 좀 까먹다가 아, 또 이렇게 재밌게 좋습니다. 놀다 잡니다. OTT를 많이 보시나 봐요. 예. 요새 재밌는 거 너무 많습니다. 요새는 또 뭐 보십니까? 요새 그
그 기안 84가 기한장이요? 기안장 아, 그거 너무 재밌다. 재밌더라고요. 야. 와 깜짝 놀랐습니다. 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거 보셨어요? 기한장? 아니요. 아, 진짜 얘기는 많이 재밌습니다. 들었는데. 진짜 웃겨요, 그거 진짜. 와.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오랜만에 약간 그 옛날 버라이어티 예능 그 고생하는 그런 네 그런 동의합니다. 그걸 보면서 요새 예능이 왜 재미가 없는지 알았어요. 이 요즘 예능들은 약간 다 연예인들의 어떤 화려한 삶, 맞아요. 뭐 약간 맞아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뭐 그냥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게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런 건데 오랜만에 이렇게 생고생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하니까 옛날 그 약간 무한도전 1박 2일 뭐 그런 느낌이 나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취침 시간은 한두 시시고 기상 시간은 기상 시간 한 9시 10시 9시 10시 예, 좀 늦습니다. 예, 일어나서 보통 일어나시면 요새 뭐 하십니까? 일어나서 좀 공부를 좀 그러니까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영어. 그리고 이제 오후엔 보통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가 없다 보니까 네네. 뚜벅뚜벅 걸어 다니면서 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뚜벅이를 이렇게 살이 좀 빠지고 있고요. 다니고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하는 일이 프리랜서라서 일정이 이렇게 좀 그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변동이 심해서 뭐 어떤 날은 진짜 한 12시 뭐 1시까지 잘 때도 있고 예, 어떤 날은 뭐 진짜 새벽 8시부터 나가야 될 때도 있고 해서 이게 그 맞네요. 루틴이 딱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데 보통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해보니까 쉬는 날에는 보통 한 12시 1시쯤 일어나고 예, 이제 좋은데요? 3, 4시쯤 자고 뭐 그렇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아까 우리 창원 씨 루틴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학교 다닐 때부터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그 아침을 안 먹고 그 학교를 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아침 먹을 시간까지 그걸 포기해서 잠을 자는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9시 등교가 됐을 때 너무 좋았어요. 좋죠. 예, 9시 등교 됐을 때. 9시 등교셨나요? 대학교 때요? 아니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아니요. 이재정 교육감이죠. 예,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학생인권 시절 노래 때. 통과되고. 예, 그때 이제 9시 등교가 시행이 돼가지고 8시 몇 분에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러면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네요 그냥 시간이. 그죠? 거의 비슷하네요. 군대 때 좀 빨라지고. 그렇네요. 좋습니다. 저는 9시 등교 됐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학교를 9시까지 오는 겁니다. 1교시가 9시에 시작.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때. 예,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그 대학교 때 이제 제 전문대학교를 나가지고 이제 실습을 회사에서 실습을 몇 달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회사 생활을 잠깐 좀 몇 달 경험을 해봤었는데 야 제가 이 직업을 이렇게 프리랜서로 어쨌든 프리랜서 일을 하려면 그 정도 좀 그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무나 프리랜서 되겠다고 했다가 뭐 길바닥에 나앉을 수도 있는 거고 했는데 야 이런 그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아침 9시에 출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매일매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그 출근하는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고양시니까 다 거의 직장이 서울에 계시고 우리 사실 그렇죠. 고양시는 거의 베드타운이니까 그 진짜 뭐 강남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막 6시 반에 일어났다가 막 퇴근하고 오는데도 1시간 반 2시간씩 걸리고 그 지옥 같은 버스 줄에 아침에 서가지고 이렇게 출근하고 하잖아요. 야 그걸 보면서 진짜 존경스럽고 정말 그 직장인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근로자분들이. 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요? 네, 하다 먹고 보면 살라고 다. 야 저는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일을 하는 약간 그런 게 저랑 체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감되십니까? 네, 아니 인프피로서? 저는 MFP로서? MFP, 예. 네, 저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되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만의 이제 또 다른 이제 활동들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네, 어떤 아주 그런 게 있어요. 다채로운 좀 삶을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와, 그래서 저는 아마 진짜 저랑 제일 안 맞는 게 그 검사 결과를 했는데 공무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 그런 게 진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워낙에 이제 여기저기를 많이 출장도 다니고 해서 참 자유도도 높고 해서 감사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일상에서 진짜 저는 아침잠이 너무 많고 해서 그리고 좀 우리 아까 창원 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반성해야 되는 스타일. 진짜 누워서 SNS 너무 많이 아니 그걸 뭐 이렇게 아니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나쁜 아니고. 건 알아요. 저도 네. 머릿속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긴데 그만 봐야 되는데 하는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쁜 SNS 플랫폼들이 이 내려놓지를 못하게 합니다. 진짜로. 예. 탓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 아니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만해야지. 저도 책 보고 싶어요. 저도 책 읽고 싶고 정말 교양 쌓고 싶고 영어 공부하고 싶고 한데
이게 프리랜서면 시간도 많은데 이게 다 핑계야 진짜로. 이런 그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아, 근데 또 너무 웃긴 리스가 많아가지고. 아, 그럼요. 보긴 봐야 돼. 재밌는 거 많습니다. 저도 SNS를 아, 하고 저도 미치겠어요. 이렇게 예. 뭐 OTT도 많이 시청합니다. 네네. 예. 근데 뭐 그게 이게 나쁜 거는 아니라 그럼요. 어느 정도 이제 좀 밸런스를 네. 맞추면 좋지 않나. 정확하십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자기 전에 어떻게 주무십니까? 자기 전에 하면 루틴 있으신가요? 자기 전에 루틴이요? 저는 자기 전에 한 중학교 때부터인가 그 손석희 씨가 그때 JTBC 오. 뉴스룸 앵커였잖아요. 네네. 그 항상 그 자기 전에 JTBC 그 뉴스룸을 틀어놓고 잤거든요. 그걸 틀어놓고 자면 손석희 씨 목소리랑 이게 잠이 싹 잘 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걸 틀고 자다가 이제 그러면서 뭔가 약간 시사 방송이라든지 뭐 라디오 이런 거를 틀면서 자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그렇게 잡니다. 저 지금도 그렇게 잡니다. 계속 뭔가를 틀어놓고 자야 돼요. 네네. 두 분 그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루틴이 따로 있지는 않고 네. 그냥 보통 피곤해서 잠이 들죠. 그냥 자요? 네. 지효 씨도 그냥 자요? 저는 알람만 딱 맞추고 바로 잡니다. 아니 저는 그게 이제 그 딱 습관이 돼가지고 만약에 혹시 뭐 놀러 가서 누구랑 같이 잔다, 친구들이랑 같이 잔다 이러면은 이어폰을 끼고서 듣고서 잡니다. 틀어놔야 잠이 오시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들어야 뭔가 이렇게 그 잠이 오는 게 그게 이렇게 뭐 이렇게 누가 뭐 비리 걸렸다 하면 막 욕하다가 막 자고 막 이렇게 뭐 사회에서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 스트레스 막 받으면서 자고 아유 이런 나쁜 놈들 이러면서 자고 이게 습관이 됐어요 제가. 그런 루틴이 있더라고요. 저는 뉴스도 저도 많이 보는데 뉴스를 볼 때는 가장 이제 정신 멀쩡할 때 봐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중요한 정보들을 이제 넣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명확한 이제 제가 나중에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직업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또 분석도 맞아요. 하고 보고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배경이랑 그 분석을 다 하려면은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정신이 좀 말짱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남한테도 이제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또 그렇군요. 그 잠 안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 ASMR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ASMR이요? 네, 네. 기욱 씨 ASMR 저는 그거 좀 들어요. 주파수 이런 거 있잖아요. 싱잉볼이 나나요? 예, 그런 거 예. 참 잘 오던데요. 그 뭐지? 5분 자고 뭐 맞습니다, 7시간 맞습니다. 잔 것처럼 예. 만들어주는 기적의 주파수 뭐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와와와와와와 예. 계속 이래요. 그거 좋던데요. 이렇게 최면 걸리는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러면 잠이 오나요? 아니 그게 뭐 70 뭐 헤르츠인가 뭐 예, 해가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수면파 어쩌고저쩌고 델타파 그러면 뭐 이런 거 무슨 있죠. 30분을 자도 뭐 몇 시간 잔 것 같은 효과를 준대요. 예. 그 영상이 제목이 막 그래요. 느낌 좋습니다. 예. 약간 지금 2주만 공부해도 영어 마스터하는 그런 그런 느낌. 가기 이런 그 거? 암기 잘 되는 주파수 그거 아세요? 그 옛날에 그 MC 스퀘어?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MC 스퀘어. 소원이 이루어지는 엄청 오래된 거 주파수 있어요. 아닌가요? 저한테 오래되지 않았어요. MC 스퀘어 아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MC 스퀘어라고 어디서 많이 듣던 단어가 깜짝 놀랐네. 자 아무튼 그 요새 유튜브에 그런 것도 있고 ASMR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왜냐면 저는 보통 그냥 자요? 참 진짜 워낙 24시간을 72시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들 일이 없다. 나중에는 늘 피곤한 이제 건가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네. 불면증 이런 거 뭐 없습니까? 저 불면증은 있어요. 불면증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계절이 바뀔 때, 계절이 바뀔 때. 네, 기온 차가 있을 때 좀 많이 잠을 못 자는데, 근데 그럴 때도 그냥 일어나서 차라리 뭐 좀 하다가 피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자요. 와. 그러니까 자려고 굳이 노력을 막 ASMR을 튼다든지 뭐 그런 그런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차라리 일어나서 제 그냥 루틴대로, 그러니까 루틴의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그렇게 되면 또 졸리니까 또 그냥 잠이 들고. 또 그런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ASMR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 신세계여가지고 진짜 그 맨 처음에 이제 ASMR이 약간 유행이 이제 귀파 주는 걸로 이제 유행이었거든요. 귀를 파줘요? 그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요. 네. 귀 모양으로 생긴 네네. 귀를 이렇게 파줘요. 귀기로 ASMR 유튜브 사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귀를 파드릴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귀를 파줘. 그 진짜 귀 파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 소리가 되게 편하네. 기분 씨가 뭔지 아시죠? 뭔지 알 것 예.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 유행을 타기 시작하다가 이제 귀 파주는 걸로 이제 다 똑같이 하니까 유튜버들이 막 상황극을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막 판타지 상황극 막 이거 해리포터 마법 상점에 온 뭐 해가지고 아사하세요 무슨 물약 보고 오셨어요? 물약 이렇게 물약 막 이러면서 막
아 진짜로 그래요. 막.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급격하게 피곤해지네. 아니 그거 들으면 잠 진짜 잘 와요 그거. 그리고 막 입소리 해가지고 막 입만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 막 입소리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그거의 목적은 뭐예요? 그거 들으면 잠이 잘 와요. 그 몸이 편안해져요. 심신의 안정. 그리고 뭔가 그 소름 끼치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걸 이제 팅글이라고 하는데 팅글. 그 팅글 사운드라고 해서 막 여러 그래서 뭐 오만 물건 막 다 하고 뭐 스웨디시 젤리 먹는 것도 그 먹는 소리 이팅 사운드는 또 따로 있고 롤플레이가 따로 있고 노토킹이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확실히 제가 뭐 잠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들 먹는 거. 근데 네. 그거를 제가 딱 뭐 한 1분 내외로 들었었는데 그거를 표정부터 싫어해. 표정부터. 예. 남이 쩝쩝대면서 먹는 거를 왜 들어야 되나? 중요한 말씀. 아니 그냥 쩝쩝대는 건 약간 먹방 쪽에 가깝고 네. 그러니까 그 씹는 사운드가 되게 좋은 사운드들이 있어요. 막 젤리 뭐 이런 거 뭐. 예. 네.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그 어떤 비주얼보다 이렇게 오디오에 치중된 거. 예. 저는 사실 먹방도 안 보기 때문에. 예. 남 쩝쩝거리는 소리를 왜 남 들어야 돼? 먹는 거 뭐 제가 먹으면 모를까.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렇게 좀 우리들의 일상이 있는데 그 공과 사회 영역이라고 하죠. 그런 거. 우리 기병 씨는 어디가 기준입니까? 공이랑 공과 사회 사, 기준이요? 예. 지금 기병 씨의 기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뭐 저 혼자 즐기고 재밌게 놀면 되는 건 산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외에 두 사람 이상이 뭔가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은 다 공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창원 씨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좀 직장이 네, 있다 나눠 보니까 계시고. 공과 사가 딱딱 나눠지는데 그렇죠. 어쨌든 공적인 그 자리에서 있다 보면은 여유라든지 쉼이 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좀 어떻게 푸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과 또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꺼내봤는데 우리 창원 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다 풀고 계신데요? 그렇게? 네. 예.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가 예.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흔히들 나오는 토픽 중에 하나잖아요.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냐, 네네.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안 받느냐. 근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스트레스를 오.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안 받고 살 수는 없죠. 네,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운이 좋아서 모든 게 이제 만사에 형통하고 스트레스를 지금 내가 안 받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사실 그 어떤 특정 상황을 닥치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와도 이거를 건전하게 어떻게 잘 푸는지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사람들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저도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중요하네요. 맞아요. 예. 어떨 때 좀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쌓이십니까? 우리 창원 씨는? 저는 뭐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뭐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건 전혀 없고, 네네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인간관계에서의 좀 스트레스가 그렇겠네. 좀 많이 만나는 만큼 맞습니다, 또. 맞습니다. 예. 저희는 스트레스 안 드리죠? 아유 전혀. 대답이 조금 늦었는데. 아니 있었거든요? 아니 스트레스 없죠. 스트레스. 아니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맞습니다. 자리다. 예.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네, 얘기했지만 또 그런 어렵습니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좀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조금 무례하거나 좀 맞습니다. 예. 이렇게 또 그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누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뭐 갑자기 또 뭐 먹고 튄다거나 소위 말하면 먹튀라고 하는. 예. 예. 그리고 무례한 분들을 이게 물론 이제 저도 뭐 그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분들 만나면은 좀 이렇게 많이 선을 그어요. 근데 그 선을 긋는 게 아무래도 좀 정신적인 소모도 사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오고. 네.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네. 직장 갔다 와서의 다양한 활동들로 그렇죠. 주말에도 또 풀고 계시고. 건강합니다. 우리 기병 씨는 좀 어떨 때 우리 기병 씨는 그 살면서 화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럼요. 제일 크게 화냈을 때가 언제입니까? 뭐 저 막 초등학교 때 싸운 적도 초등학교 있고. 때 말고 초등학교 말고 성인 돼서 군대에서 막 군대에서 막 해가지고 어마하게 이제 막 했습니까? 뭐 이렇게 딱 손절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나는 거랑 내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절제하고 넘어갈 거냐, 흘러넘길 거냐에 대해서 좀 수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 같고요. 아니 기병 씨는 제가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한 번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불편하다거나 뭐 이렇게 좀 불만이라거나 불쾌하다거나 뭐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게 없고 항상 웃고만 있어서 예.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네. 근데 제 진짜 친구들이 대단해요. 예. 그래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아. 사람이 그렇죠. 뭐가 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욱하는 맛도 이게 있고 뭘까? 좀 되게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색깔이 회피한다 좀- 이렇게 막.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무 부러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맛이 없는 음식, 그러니까 그렇죠. 맛이 되게- 우액 맛없어서 이게 그러니까 아니고 무맛, 맛이 삼삼 없는 거. 되게 슴슴한 거죠. 그렇지 심심한 슴슴한 그런 거. 느낌이야 우리 김영 씨는. 아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연습을 좀 해왔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좀 살짝 좀 계획에 좀 어긋날 때, 아. 그 각자 그린 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림 살짝 그 빠그러질 때 오.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야, 좀 진짜 생기는 것 완전 같아요. 제이구나. 예.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병 씨를 데리고 여행을 한번 가야겠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기병 씨가 계획을 전- 세우게 예. 하고 저희가 그대로 다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빠그러지 막차 놓쳐 이제 뒤에서 막 계속 우리 옆에서 저기 술집 갈까요?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저기가 맛있어 보이는데 기병 씨는 찾아놓은 데가 리스트 막 해놨어 이제. 바로 저게 기절하실 거예요. 그날로 바로 방송 해체돼. 나 집 갈래 이런 거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슬슬. 예. 또 오늘 또 먼저 가시죠. 네, 저 먼저. 자 우리 오늘 또 두 분과 창원 씨는 오늘 좀 일정이 있으셔서 자 우리 창원 씨는 잠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먼저 가셨고요. 예, 저희는 이어서 좀 더 얘기를 마이크는 좀 자리를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도 스트레스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저는 좀 누가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좀 분조장 아닌가 싶을 정도로 창원님이 가셔가지고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저는 특히 아까 우리 창원 씨도 그렇고 우리 기병 씨도 차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운전할 때가 정말 스트레스 투성입니다. 네, 네, 예. 네. 세상에 운전을 이렇게 대충 하고 발로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진짜 클락션을 참을 수가 없어요. 누르는 거를.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저는 기병 씨랑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스타일. 예, 그래서 진짜 쓸데없는 거 아닌데도 스트레스 갑자기 확 받을 때도 있고. 뭐 충실한 거죠. 할 때도 있고. 예, 그런 거 제가 기병 씨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기병 씨도 저한테 좀 화내는 법도 좀 배우시고. 좋습니다. 좀 할 때 말할 때 말아야 될 거 말하는 배우시고. 법. 예. 좋습니다.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뭐 얘기하고 끝내야 되겠지만 우리 기병 씨만의 좀 스트레스 푸는 법 있으십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 배운 건데요. 그 이누이트 부족이 화 푸는 방법 아세요? 이누이트 부족. 네, 이 부족이 어떻게 화를 푸냐면 예. 화가 나잖아요. 예. 그 화난 마음을 가지고 걷는 거예요. 걸어요? 네, 눈밭을 걸어가요. 예. 뚜벅뚜벅. 예. 화가 풀릴 때까지. 와, 그 눈밭 그 파여 네. 그 눈 팔 추우니까 빨리 풀어야겠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멀리까지 나가서 다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복귀를 하는 거예요. 이 점 왜 화가 났을까 이러면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 못 드리긴 했는데 하루의 마지막은 무조건 걷습니다. 제가 한 10시 정도에 이제 일정 마치고 오면은 어울림놀이라고 이제 산책공원이 네. 있어요. 거기를 한 바퀴 삥 돌고 옵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면서 통화도 하고 이렇게 막 야. 노래도 들으면서 좀 시간을 좀 보내는 명상이 것 있으니까 같아요. 사람이 네. 화를 안 내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역시 또 명상이 있어서 네, 그런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래요. 저도 요새는 가끔 이제 저 호수공원 날 좀 풀려서 한 어. 바퀴 뛰고 하는데 네네네. 그렇게 좀 그 건강하게 좀 푸는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것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 산책과 같아요. 뭐 산책. 런닝, 예. 뭐 템플스테이 한번 가보시고. 저 부모님 기독교셔가지고 그럼 안 되시는군요. 좋습니다. 예, 저는 가고 싶은데 네. 아무튼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기병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이제 하루를 산책을 걸으면서 네. 근데 그 가끔 이렇게 욱할 때 네. 화를 낼 때 사실은 그 뭔가 화가 나는 상황이 왔을 때 딱 5초, 10초만 참으면 되거든요. 중요한데요. 뭔 말인지 네. 아시죠? 그러니까 폭발 잠깐 이렇게죠.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갑자기 공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5초만 더 참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말은 쉽습니다. 예, 저한테는 그러니까 잠깐 아주 잠깐만 참으면 사실 그렇죠. 맞습니다. 충분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부드럽게 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상대방이 이렇게 확 얘기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확 얘기하게 되면 이게 서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것들을 참는 그런 네. 자세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아까 우리 창원 씨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건강하게 풀 것이냐 맞습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김영 씨 같은 경우는 그게 제일 베스트인 거죠. 산책하시는 게. 예, 근데 사실 그게 막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나는 걸 참는 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도덕 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요. 네. 주기적인 작은 일탈들이 큰 사고를 막는다고. 아, 갑자기 네. 담배를 피시고 뭐 그런 것보다도 갑자기 중간중간 좀 이렇게 막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면서 풀어내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빵 터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참는 것도 병돼요. 맞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차번인 3번이면 뭐 살인을 면한다 그렇죠. 이러지만 너무 참으면 차번인 4번이면 본인이 죽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건강하게 푸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코인 노래방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서 밤 갔어요? 11시쯤에 와.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마음껏 지르는 게 이게 스트레스 푸는 저도 거.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예, 그리고 이제 혼자 출장 갈 때 제가 출장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혼자 이제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쫙 달리면서 블루투스 그 노래 한 50으로 틀어놓고 네. 노래 마음껏 지르면서 그때 이제 스트레스가 좀 좋은데요? 전 좀 소리를 질러야 풀리나 봐요. 어. 그럴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각자 우리 셋 다 그렇지만 본인이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스트레스가 풀린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진짜 중요한 네. 지점인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러게요. 본인마다 각자마다 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요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분들 진짜 우리 고양시도 그렇고 뭐 경기도 우리 저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진짜 출근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이미 뭐 하루가 끝나 있습니다. 네, 뭐 네. 아까 우리 창원 씨 같은 경우 직장이 좀 좋은 곳, 잘된 복지가 좋은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5시까지 퇴근하고 하시지만 진짜 뭐 6시 반에 보통 퇴근을 하시니까 6시에서 뭐 늦은 데 7시까지 하시니까 네. 그냥 끝나고 집 와서 씻으면 하루가 끝이에요. 뭐 8시 뭐할 뭐 수가 9시 없겠더라고요. 된다 보니까 뭐 본인이 뭘 좋아하는 걸 찾을 시간도 없고 뭐 내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될지 뭐 이런 걸 찾을 시간도 없고 네, 네. 해서 그러게요. 그 우리나라가 그 대중교통으로 그 직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또 우리나라 네. 서울에 집중돼 있다 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랑도 또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요새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네. 뭐 해서 그 라이프랑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 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사실 직장도 안 다니는 둘이 스트레스 이렇게 푸세요 뭐 이렇게 스트레스 하는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네. 또 그런 또 생각도 다 다를 드네요. 겁니다. 직장인 분들께서도 또 그렇고 해서 이런 게 또 청소년기에 또 본인을 좀 더 빨리 찾아가면서 네. 내가 뭘 시행착오가 좋아하는지를 필요합니다. 알면서 좀 푸는 법도 알고 건강하게 그런 방법들도 알고 해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도 또 그런 제도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심도 그렇죠. 필요하고 사실 그런 면에서 또 지금 선거철에 논의되는 주 4.5일제라든지 뭐 주 4일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과 이제 엮여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여유가 없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근로 시간이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결국에는 이제 많은 직장인분들께서 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고 직장 내에서 또 뭐 가족과의 관계에서 뭐 친구들 사이에서 아까 말했던 인간관계라든지 뭐 특히 저 좀 착하신 분들 운전할 때까지 네, 스트레스를 네, 네. 뭐 언제 어디서나 저는 방금 잠깐 쉬는 시간에 콜라 따다가도 이게 넘쳐가지고 스트레스를 잠깐 받았습니다. 아이씨 이러면서 어쨌든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걸 건강하게 또 관리하는 법이 해소하는 중요하다. 방법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 씨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사실 뭐 앞서 그 준영 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우리가 휴식에 되게 야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청소년과 청년의 삶을 비롯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쉴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본 시간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이런 걸 좀 빨리 고민하고 찾는 게 조금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워라벨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어떤 경제계에서 하는 얘기들 뭐 이렇게 휴일이 많아지면 노동력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네. 주 5일제 도입할 때도 뭐 거의 나라 망한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를 네. 했었고 지금 주 4일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물론 그 경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계속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뭐 우리나라가 OECD 중에 노동시간이 제일 많은 건 사실이고 굉장히 또 많은 그 노동자분들께서 고생하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진짜 그 뭔가 그 쉬는 것 자체를 뭔가 그 불성실하게 여기는.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뭔가 근로가 되게 뭐라 하죠? 뭔가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네.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는 네. 그 의무가 주어지는데 휴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방만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우리가
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하지만 네. 좀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일하는 건 뭔가 성스러운 것이고 네. 노는 거는 뭔가 금지되어 네, 있는 그런 것 그렇고. 같고 해서 제가 또 그런 시선에 좀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 좀 삶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는 일도 아니고 제 개인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여유나 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도 많이 가려고 하고 그런데 사실 그 주위의 시선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이렇게 놀기만 해서 돈은 언제 벌래? 약간 이런 거. 네. 예. 노는 거는 뭐 나이 들어서 놀 수 있다라든지 예, 뭐 잠은 죽어서 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러게요. 뭔가 일하는 걸 너무 성스럽게 여기고 쉬는 것 자체를 약간 금기시하고 약간 이런 문화가 아직도 뭐 요새 젊은 층들은 안 그렇지만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그쵸? 하고요.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럼요. 기성세대들과. 문화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라벨이라든지 이런 단어도 그 젊은 MZ 세대들에 의해서 이제 떠오르게 된 거고. 90년대 생이 온다 책도 엄청 유행했잖아요. 최근에.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얘기인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 공부하다 보면 이런 말 듣잖아요. 네. 너가 꿈을 꾸는 사이에 나는 꿈을 꾼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들 잠자는 시간에 나는 더 한자 네. 보겠다라고 하는 그 경쟁 심리와 그쵸. 쉬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도태된다라고 하는 것과 좀 맞아요.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 품위 있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사례가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또 사회적인 시선이라든지 사회적인 문화를 만들려면 역시나 또 젊은 세대들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맞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만 이렇게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공장에서 막 다 같이 막 7, 80년대처럼 뭐 밤낮을 새서 막 일해서 막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이런 시대가 이미 끝났잖아요. 지금 AI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경쟁 속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사회적인 문화는 그런 7, 80년대에 기성세대들은 머물러 있다 보니까 뭐 쉬는 날 좀 달라, 뭐 워라벨 좀 달라, 뭐 우리한테 쉼이 필요하다, 네. 주 4일째 뭐 도입해라 뭐 하면 배부른 소리 한다. 미친 거 아니야? 배부른 소리 하는 이렇게 해서 또 세대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쉼이란 게 또 이런 주제랑도 또 연결될 수도 있네요. 예, 그래서 근데 또 지금 직장인들 뭐 하루 들어보면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근데 출근하고 아침 새벽 진짜 일어나서 치열하게 사시죠. 여기서 강남 일하시는 분들은 진짜 6시 반에 심지어 버스 못 탈 때도 있어요. 자리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다가 오면은 8시 9시 됩니다. 네. 진짜 그냥 하루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목소리를 많이 내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얘기하고 청담살롱 5회는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과 스트레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청담살롱 우리 방송 시청하신 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더라도 너무 막 이렇게 욱하고 화내지 마시고 한 번은 참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예, 그리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푸는 품위 있게 살자. 라는 그런 인생의 모토도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6회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담살롱 5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 청담살롱